자, 이번에는 별의 일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원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앞서서 뭐 얘기를 했어요? 빅뱅 우주론에서요. 원소가 만들어지는데 경입자, 전자, 쿼크의 업쿼크, 다운쿼크가 이용됐죠. 최초의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고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고요. 여기까지 3분. 그리고 전자가 원자핵에 흡수되면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빅뱅 이후 38만 년입니다. 그럼 이 이후에 가장 가볍고 그 다음으로 가벼운 원자인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으니까 아주 무거운 원자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제는. 물론 그보다 더 무거운 원자들이, 쉽게 말하면. 근데 뭐야? 우주가 너무 식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보다 무거운 원자를 만들려면 더 많은 에너지, 온도가 필요한데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해줍니까? 바로 별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원소를 생성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별의 일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원소들이 생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최초의 별은 성운이라고 하는 수소와 헬륨 등으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이 뭉쳐져 있는, 그래서 만들어진 성운에서 별이 탄생됩니다. 성운이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수축과 온도 밀도의 상승이 일어나면 원시별이 만들어지게 돼요. 성운, 그 다음 원시별. 원시별은 어때요?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별이라고 부르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쵸? 1000켈빈 정도의 온도로 빛을 내기는 하지만 별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왜? 핵융합 안 하니까. 그럼 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는 어느 정도냐? 별은 주계열성 정도는 돼야 됩니다. 즉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정도가 되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는 돼야 우리가 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야? 주계열성이죠. 이 주계열성은요, 온도가 1000만 켈빈 정도 되면서 수소 원자핵을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으로 만드는, 즉 무슨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때 질량이 결손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발생되는 에너지가 바로 주계열성의 주된 에너지원이 되죠. 자, 이 주계열성은요, 별의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대부분을 수소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그러면서 보내요.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만 같은 주계열성이라고 하더라도 별의 질량이 크면,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별의 질량이 크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왜? 핵융합 반응이 더 활성화돼요. 잘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핵융합 반응을 하는 주계열성은요, 주계열성으로 존재하는 내내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중력에 의해서 안쪽으로 수축하려는 힘, 별의 핵융합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로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힘, 즉 내부 압력과 중력. 의외로 오해하면 안 돼. 내부 압력은 바깥으로 커지려는 힘이에요. 그래서 내부 압력이 크면 팽창하고 작으면 수축하게 돼 있어요. 내부 압력이 중력에 비해서. 자, 근데 주계열성은 어떻다? 같다. 내부 압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다 보니까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로 수소 핵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핵융합을 다 했어.
수소핵융합 다 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때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요, 어디로 가요? 적색 거성이라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적색 거성. 얘인데요. 지금 중심부를 보면 알겠지만 어디까지 만들어져요? 탄소와 산소 정도까지만 만들어지죠? 그렇습니다. 수소핵융합이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주계열성이죠. 헬륨이 핵융합을 시작해요. 다만 중심부의 온도는 상승하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별이 팽창을 하게 돼요.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온도는, 어디 온도는? 표면 온도는 좀 낮아지는 적색 거성이 되죠. 자, 태양 정도의 별은 어디로 간다? 적색 거성으로 간다. 근데 방금 전에도 보여줬듯이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슨 핵융합? 헬륨 핵융합이에요. 그러다가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멈춥니다. 왜? 질량이 부족해요. 예, 질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깥측이 팽창하면서 빠져나가서 행성상 성운의 형태가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가스가 다 빠져나가면 백색 외성이 돼서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게 돼요. 사그라져 가면 쪼그라져 갑니다. 예, 이게 뭐야?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애들이에요. 태양 정도를 가진 적색 거성이 됐다가 행성상 성운이 됐다가 백색 외성이 되는 관계. 하지만 버드, 태양 정도 밥이지 라고 말하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요, 어떤 일이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안에는 철이라고 써있죠? 철까지 생성됩니다. 다 필요 없어. 중력 수축하면서 헬륨 핵융합 일어나고, 중력 수축하면서 탄소 핵융합 일어나고, 아까 탄소 핵융합 적색 거성은 못 갔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철까지 생성이 됩니다. 산소, 네온, 마그네슘, 황, 규소 등이 만들어지다가 최종적으로 어디? 철까지 만들어져요. 근데 철 이후는 안 만들어져요. 왜? 철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에너지를 공급을 해도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철 이후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별의 표면과 핵이 맞닿으면서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초신성이죠. 그때 여태까지 쌓여있던 에너지가 폭발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발산이 됩니다. 그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는데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에너지 바탕으로 물질을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고 남은 원자핵은요, 블랙홀이 되거나 뭐가 돼요? 중성자별이 됩니다. 그죠? 블랙홀이 되거나 중성자별이 되게 돼요. 근데 이때도요, 한 10배 정도 되는 애들은 이제 중성자별로 수축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다시피 한 20여 배 넘는 애들은 블랙홀로 형성이 되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수소와 헬륨 원자 이후의 무거운 원자들, 그 이후의 무거운 원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뭐를 통해서? 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별의 일생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원소들이 만들어지는지 제발 순서, 그리고 그림, 그리고 별의 크기 변화와 함께 숙지
숙지를 해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야? 여기서 퍼져나간 원소들 뭐 하면서 초신성이 터지면서 퍼져나갈 원소들이 태양계와 지구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숙지해 주시고요. 다음에 볼게요.